만약에 우리 팀원들과 우리 동료들과 서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리포트를 한번 꼭 작성해 봤으면 좋겠다고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롤리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오늘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간 관리자 분들이 보면 좋을 팁을 담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아마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팀원들을 이제 리드해야 되는 팀 리더분들이라면 항상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해에는 팀원들이 즐겁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요. 오롤리데이가 하고 있는 방법을 오늘 전수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데이라는 책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동기부여라는 게 내가 억지로 이 사람한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을 거야, 이런 걸로 사실 동기부여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인센티브나 보너스 같은 게 팀원들한테 동기부여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거, 그게 되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딱 그 받는 순간에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팀원이 우리 회사에 머무는 내내 건강한 동기부여가 된다고는 서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나 보너스 이외에 더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기부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요, 나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 존재 가치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방법은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실행했던 방법인데요. 연말에 제가 팀원들한테 올 한 해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숙제를 하나 냅니다. 마이 리포트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1년을 되돌아보면서 회고안의 리포트를 적는 건데요. 이 형식을 한 번씩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폼을 이용해서 이 안에 답변을 적고 제출할 수 있게 제가 폼을 하나 만들어서 팀원들한테 공유를 해요. 이 앞부분에는 제가 팀원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적어서 이렇게 짤막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메일을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 리포트에는 총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요, 2022년 나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2022년을 되돌아보며 새로 발견하거나 확실히 알게 된 나의 강점 혹은 자질과 그 이유는 뭔가요? 라는 문항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강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 팀원들이 스스로 1년 동안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을 성장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팀원들을 관찰을 하다가 느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이게 본인 스스로도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 굉장히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2022년을 돌아보며 나의 업무 태도나 역량 등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스스로 개선을 해나갈 때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스스로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스스로가 그 잘못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한번 개선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오롤리데이
오롤리데이의 안에서 나의 비전은 무엇이 있나요?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어느 회사나 변해가잖아요.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 안에서의 나의 미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회사가 가기로 한 방향이 있는데 그 가기로 한 방향이 본인의 비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서로 일치하고 있고 회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은 그 안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사실 회사는 회사만의 속도가 있고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는데 계속 똑같이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의 속도가 더 빠르다면 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가야 될 것이고 나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성장하는 타입이라면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가야겠죠. 내가 정말 이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느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파트는요, 우리 회사의 코어 밸류에 근거하여 나의 2022년은 어땠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파트예요. 이 코어 밸류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일단 오롤리데이 같은 경우는 4가지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1번은 성장하자, 2번은 협력하자, 3번은 솔직하자, 4번은 행복하자. 저는 이 코어 밸류에 대해서 회의 때도 아주 자주 말하고요. 평상시에도 굉장히 자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항목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다에서 충분했다까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충분했다라고 하면 요 밑에 왜 내가 성장하자라는 코어 밸류에 충분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영역에도 도전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장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하자라고 했죠. 나는 동료와 건강한 협력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협력을 3번에 체크했다. 그러면 내가 왜 그 3번까지밖에 협력을 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와 밀접하게 일하는 동료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이유를 적게 되면서. 네, 3번은 솔직하자. 저희는 솔직하자의 핵심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비난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떤 실수를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 선샤이닝이라는 이제 저희 문화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했느냐. 거기서 충분했다라고 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솔직을 했는지, 왜 솔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하자. 내가 얼마나 행복했냐,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로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코어 밸류에 근거해서 스스로의 이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오롤리데이의 문화에 맞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면요.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니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마지막 파트는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오롤리데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오롤리데이는 매일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롤리데이가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버거웠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당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심지어 느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놓쳤는지 한번 생각하게끔 해보는 거죠. 밑에는 올해 오롤리데이 소속원으로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100이면 100 다 똑같은 거예요. 오롤리데이 소속원으로서 좋았던 점 무엇이냐 했더니 진짜 건강한 태도를 갖고 사는 팀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게 정말 100이면 100 다 똑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을 테니까 다음에 꼭 봐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소속원으로서 아쉬웠던 점, 개선됐으면 좋겠는 부분
것들을 적을 수 있는데요. 뭐 칭찬도 했으니까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해야겠죠. 아쉬웠던 부분도 저희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롤리데이 복지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복지제도에 저희는 자기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1년에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의 개발과 연관이 있다면 뭐든 써도 돼요. 뭐 여행을 가셔도 되고요. 아카데미를 끊으셔도 되고요. 뭐 등산 장비를 사셔도 되고요. 그게 얼마나 유용했고 그걸 인해서 나는 어떤 거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자기개발 사용처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를 빼먹을 수 없겠죠.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 모든 팀원들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안 보이는 분명히 사각지대들도 존재하고 각 팀별로 뭐 회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모든 팀원의 태도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가까운 동료들끼리 어떤 동료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어떤 동료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 동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동료가 뭘 잘못했는지 적으세요가 아니라 이 동료의 이 부분만 개선되면 이 사람은 훨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태도로 동료의 어떤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팀원들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항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팀의 리드들이 있는데요. 그 리드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나 리드에 대한 개선점이나 그리고 리드를 칭찬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건 제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항목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대표니까 제가 팀원들이랑 평상시에 뭐 허물 없이 지내고 편하게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대표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평상시에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낯간지러운 칭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에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롤리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떨 때는 좀 힘들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상시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피드백을 남겨달라고 마지막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포트가 끝나는데요. 이 리포트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본인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사실 이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정말 한 해를 다 돌아보고 회고를 하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회고를 한 덕분에 앞으로 새해에 더 나아갈 동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따라와가 아니라 스스로 난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난 이 부분이 개선되면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던 부분 그리고 팀원들이 진짜 바라는 것을 조금 더 뾰족하게 알고 그거를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리포트를 매년 받으면서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2년에는 저희가 탄력근무제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한 조금 유연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이번 리포트에 그렇게 바뀌어서 너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건강검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복지들이 추가되고 그리고 제가 뭐 평상시에 실수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차 싶어서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동료들끼리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대표와 이제 팀원 관계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리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설날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팀원들과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이렇게 서로를 조금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리포트를 한번 꼭 작성해 봤으면 좋겠다고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롤리데이가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매년 이렇게 회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를 잊은 사람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서야 우리의 미래의 길이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리포트 폼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되게 서포트를 열심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폼도 여러분들이 커스텀 할 수 있게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게 수정해가지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팀원들이 그리고 모든 사장님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오늘은 끝낼게요. 뿅!